벤투 감독이 월드컵에서 16강이라는 성공을 거둔 덕에 후임으로 오는 감독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새롭게 부임한 클린스만 감독 역시 기대보다는 우려를 많이 받으면서 걱정스럽게 시작했는데요. 그 첫 시험대인 콜롬비아전에서 결과는 2대2 무승부였지만 그래도 팬들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줬습니다. 특히 원 소속팀인 토트넘에서 수비 전술의 희생자가 된 손흥민을 완벽하게 활용하면서 멀티골까지 기록하게 만들었죠. 물론 손흥민은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득점할 수 있는 월드클래스 공격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절한 전술 없이는 토트넘에서처럼 고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은 첫 경기부터 손흥민의 득점력을 살려내는 놀라운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2020년 2월 이후 약 3년 동안 감독 활동을 쉬던 클린스만이 어떻게 바로 성과를 냈는지는 그의 선수 커리어를 보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클린스만의 선수 시절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사실 클린스만은 독일에서 레전드로 꼽히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선수 시절 별명은 금발 폭격기. 당시 독일 최고의 공격수로 월드컵과 유로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한 선수였습니다. 1990 월드컵에서는 3골을 넣으면서 대회 베스트 11에 들었고 3차례 월드컵에서 우승 1회, 8강 2회를 기록했습니다. 총 월드컵 득점은 11골로 클로제와 뮬러에 이어서 독일 역대 득점 3위에 올라있고요. 유로 1996 대회에서는 주장으로 또 3골을 넣고 우승했습니다. 유로에도 3번 참가해서 우승 1회, 준우승 1회, 4강 1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당대 최강이었던 독일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도맡았던 게 바로 클린스만입니다. 그런데 그 업적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유명한 것 같지 않죠. 그 이유는 바로 그를 대표하는 소속팀이 딱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역마살이 끼었다고 하듯 클린스만은 한 팀에서 장기 계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인터밀란, 모나코, 토트넘, 뮌헨 등 여러 팀에서 2-3년 간격으로 옮겨가면서 활약하던 선수여서 클린스만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가 없거든요. 다른 레전드 선수들을 생각하면 아스날을 대표하는 앙리, 뉴캐슬을 대표하는 시어러, 바르셀로나의 메시,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 등 축구계의 슈퍼스타들은 대부분 이런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클린스만은 이게 약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가장 빛났던 건 바로 토트넘 시절입니다. 토트넘에서도 레전드로 불리고 있고 클린스만 스스로도 이때가 전성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적하자마자 리그 21골을 넣으면서 엄청난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토트넘에서 20골을 넘게 넣으면서 에이스 역할을 했던 게 손흥민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린스만은 10년 동안 꾸준하게 매년 15골씩을 넣으면서 크게 기복 없는 활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손흥민과 매우 비슷합니다. 몇 시즌째 두 자릿수 득점을 하고 득점왕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고요. 클린스만은 매우 특이하게도 인터밀란이나 뮌헨 같은 강팀보다 중하위권 팀으로 자주 향했습니다. 손흥민도 레알이나 리버풀 같이 초강팀들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하필 토트넘에서 오래 있다는 게 또 비슷한 부분이겠네요. 역대 한국 대표팀 감독들 중에서 현역 시절 때 커리어가 가장 뛰어난 게 클린스만입니다. 아마 클린스만은 부임 전부터 손흥민을 눈여겨봤을 겁니다.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토트넘 직속 후배이기도 하고 한국의 주장이자 에이스니까요. 그래서 한국 기자회견에도 손흥민을 데리고 나와서 공격수는 득점으로 평가를 받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선수 시절에 스트라이커였던 만큼 세부적인 부분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공격수들의 지도에 특히 힘을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전에서 확실히 공격수들의 움직임은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손흥민을 중앙 공격수로 쓰면서 토트넘에서 묶였던 움직임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었죠. 그 결과가 멀티골로 터진 겁니다. 우루과이전에서도 손흥민이 또 득점포를 터뜨리길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이강인 선발 출전시키면 바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상 흰솜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